ハニーリップです。私新人で今日初日なんです。かしこまりました。じゃあオプションなしで。僕は勃起しないし射精もしない。母さんが勝手にあなたを呼んだんです。 출장 애인 대행을 하는 영화의 주인공 사오리. 하지만 보통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장애인만 손님으로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はい、いきますよ。せーの。よいしょ。じゃあ失礼します。よろしくな。はい。進行性筋ジストロフィーって言うんだ。俺の病気。俺の体なんだ。好きにしたっていいだろう。俺の親友は同じ病気で20歳になる前に死んじゃった。死んだら終わりさ。何もかもな。いっぺんでいいから本物の女のおっぱいを触ってみたいって言ってたな。ガキだったからさ。もし生きてたらいくらでも触らせてあげたんだけど。いつまで生きてられんのかな。始めてくれ。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장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오리. 그녀는 사실 장애인만 상대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なんでうちの店来たの？障害者専門って楽かなと思って。 그렇게 또다시 일을 시작하는 사오리. はい、沙織です。 이 남성은 장애가 있음에도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랐다며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俺の生まれた姿を見てね、医者がね、うちの両親に死産にしますかって言ったんだって。うちの子なんかすごくって、この子は絶対殺させないって。 어찌저찌 단골 손님의 맘에 쏙 들게 된 사오리. 그녀는 사장에게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わざわざ障害者専門にして儲かるんですか？人口の比率から計算するとこの町にも1万人以上の障害者がいるんだよ。好んで外の世界出ようなんて思わねえんだよ。この国は障害者にとってはめちゃくちゃ住みづらい国だからさ、ビジネスに化ける可能性大だなと思ってな。 결국 사오리와 마찬가지로 사장도 돈 벌기 쉬울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척추 마비가 와서 발기도 되지 않는 소년 켄을 만나게 되면서 심경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소년의 어머니는 젊은 여자를 만나면 마비 증세가 나아질 거라는 미신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죠. もういいです。やめてください。母さんが勝手にあなたを呼んだんです。 그렇게 귀가하는 사오리. 그녀는 왠지 모르지만 자꾸만 그 소년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다음날 그를 또 찾아갑니다. 金は封筒の中にありますから。でも思ったより元気そうで安心したな。ね。あら付き合ってんの？また3人で遊ぼうよ。そうだ。ケンジ君。ねえ誰よ？知り合い？彼女だけど。あんた誰？本当かよ。嘘でしょ。障害者に彼女がいたらおかしいの？うちの子のお友達になっていただけませんか？ 사장은 예정에 없던 행동을 삼가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건 사오리는 이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ジロジロ見んなよ。しょうがねえだろ。珍しいだろ。ラブホ街からこんな2人が出てきたら。 그러던 어느 날 사오리를 지명한 손님이 데이트 같은 데이트를 하고 싶다며 그녀 혼자 호텔로 보내달라고 말하게 되고 그렇게 사오리는 혼자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는 바로 사오리의 예전 손님이자 스토커였죠. 하지만 결국 사장 덕분에 사오리는 더 큰 피해를 면하게 됩니다. 沙織。なんだよ沙織。やめろよ。出てけよ。こんなやつ。沙織。大丈夫か。おい。大丈夫か。 깨어난 사오리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게 되는데요. いつか外に出たらまたお前のこと
きまたって言う。お前、片が好きなのか。障害者と健常者に違いなんてないよ。誰だってどっか欠けてる。そうでしょ? 사오리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었던 이유는 장애인 손님이 늘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寂しいんだ。よかったら俺と友達になってくれないか。 하지만 兄は3週間前に亡くなりました。え？私の留守に兄がよく利用してた風俗の方ですよね。亡くなられる時苦しまれたんでしょうか? 이들은 죽음과 늘 가깝게 있었다는 걸 망각했던 사오리. 그런데 또다시 소년 켄을 만나게 된 사오리. あなたに謝りたかったの。あの時のこと。本当ごめんなさい。 가출 아닌 가출을 한 켄은 사오리와 함께 일탈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바다를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コンクールで世界一になった目の見えないピアニストの話知ってる？あんな風に成功できるのはごくわずかで。成功なんてしなくていいんじゃない？ 다음날 아침 바다에 뛰어든 켄. 止めないでくれよ。あの仕事まだ続けるの？楽しいよ。男の人ってみんな可愛いもん。 그리고 켄은 하나둘씩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 이 영화는 사실 상당히 민감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사오리와 사장은 모두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오리는 바로 금전을 받고 불법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었으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일이기 때문에 탈세도 할 뿐더러 일반적인 시각에서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전개는 기승전결이 뚜렷한 영화 전개라기보다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흘러가는 듯한 전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개 때문에 영화의 주인공의 입장에서만 서사가 진행되기보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장애인의 심리까지 보다 밀접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외롭다. 이 말은 사오리의 첫 손님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희귀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오리를 부른 이유가 욕구 해소도 있지만 그 근간에는 극한의 외로움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이 엽서를 이용한 것입니다. 단 몇 시간만큼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내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겐 오히려 친한 친구보다 혹은 가족보다 진짜 내면의 깊은 어두운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사오리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어두운 내면의 심정을 토로하면 오히려 더 걱정하거나 유난 떨게 뻔했기 때문이었죠. 하물며 켄에게 젊은 여자를 만나면 증세가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그의 어머니와 되지도 않은 허튼 희망을 억지로라도 안겨주려는 친구들의 말을 듣는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나 사오리를 찾는지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현듯 닥친 악몽과 계속된 외로움, 그리고 주변의 희망 고문. 하지만 그럼에도 사오리는 말합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어때?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처럼 이 영화를 단지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인 소재라면 재단하기에는 아까운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어둠에서 손을 뻗쳤습니다.